잘들 지내셨나요? 네, 한 달가량 됐네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너무 쏘세 같아. 지난 한 달간은 제가 또 너무 바빴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어느 정도로 바빴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울산 갔다가, 홍천 갔다가, 양평 갔다가, 대구 갔다가, 포항 갔다가, 경주 갔다가, 평택에서도 일을 좀 보고, 시흥에서도 일을 좀 보고, 저기 삼본에서도 일을 좀 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8월 한 달 그냥 사람을 그냥 괴롭히네.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그냥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네요. 예. 누가?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기저기 일을 좀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도 있고요.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2019년도도 이제 3, 4분기가 다 이제 끝날 때 됐죠. 이제 9월 달만 지나면 3, 4분기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4, 4분기가 시작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딱히 신청해서 뭐 할 만한 과제는 없어요. 보통 이맘때는 무엇을 하면 좋으냐? 잠깐 제가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맡고 있는 멘티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그 기업 환경을 싹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컨설팅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 회사가 가진 뭐 회사 설계 자료나 그것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 매출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얼마 될지 예상도 해보고 수출액은 얼마 될지도 예상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신규 인력 고용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것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단둘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환경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어, 그리고 뭐 지금 멘티 기업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런 멘티 기업, 그러니까 뭐 상담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저 화면이 약간 삐뚤어졌네, 지금. 내가 내려간, 한쪽에 내려가게 보이네? 잠깐만요. 제가 좀 조정을 해볼게요. 예. 자,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인가요? 예. 하면서 카메라가 예, 삐뚤어지네요. 뭐를 좀 껴놓을까, 거기다가? 여기, 예. 잠깐 수술 좀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자, 이런 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지. 조금 이제 똑바라졌나요, 이제? 예, 조금 똑바라졌네요. 좀 괜찮았다, 그쵸? 뭐 꼭 대단한 방법 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종이 쪼가리 좀 구겨 넣어도 똑바로 잡히네. 자, 어쨌든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제 2019년도 마지막이 되면서 거의 이제 끝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뭐죠?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위원님 성함이 어떠시죠? 박정우 위원님이시죠? 뵌것 같은데 저번에. 그쵸? 예, 맞아요. 지난번에 뵀던 분이 맞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얼굴만 기억하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해 주세요. 예, 박정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란 얘기죠. 예, 기업 환경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엔 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또 중요한 거 있죠. 어떤 아이템 할 건지 얘기해봐야죠. 어떤 아이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이템 하실 건가요? 이렇게, 예, 자꾸 조정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예. 어떤 아이템 하실 건가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좀 개발 중이거나 뭐 새롭게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것도 여쭤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돼야 내년도 사업할 때 좀 좋습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물론 뭐 인증 이런 거 연구소 벤처도 그렇고 이제 특허도 그렇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계획서 지금부터 써놓으면 돼요. 만약에 아이템이 있으면 지금부터 느긋하게 사업계획서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담당자 지도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부서들 직원들과도 좀 교류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이제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 과제 신청 하나 하고 사업계획서 하나 쓰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뭐 회사는 휘젓고 다니면서 만날 필요가 있냐? 근데 휘저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제 하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 짧게 끊어서 하나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수익성은 좋아요. 반드시 그런 분도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접근이 좀 다른 게 그 그 취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과제를 진행하든 인증을 받든 연구소를 하든 이노비즈를 받든 벤처를 받든 특허를 받든 간에 가급적이면 이 기업이 차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보자. 예, 이것도 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리고 손해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이거나 그게 아니면 내 일에 어떤 지장을 주는 데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얻죠. 대표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협회에서 강의하는 거 외에는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예, 활동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예, 기업들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대표님들의 신뢰를 좀 얻은 부분도 있고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과제보다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해요. 자꾸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항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뭐 아니 경기도 수도권에도 많은데 왜 꼭 그 지방에서 오는지 뭐 경주에서 뭐 포항에서 대구에서 막 요청이 오고 내가 경남 쪽이 강한가?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강의 좀 많이 하러 다니는 편입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자, 사업계획서를 이제 쓴다. 보통은 사업계획서 쓰는 경우에 기업이 준비가 잘 돼 있고요. 마케팅 관련 부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즉 시장 관련된 조사 자료, 이 부분이 좀 강합니다. 경쟁품도 조사돼 있고요. 시장 규모도 조사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죠? 이 전망도 좀 조사가 돼 있고요. 좀 그런 편이에요. 이 마케팅의 기능이 있는 회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관리하는 그 멘티 기업들은, 지도하는 기업들은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예, 이민재 위원님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접수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어, 지금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예, 여기 있네요. 어, 계속, 접수자 안 되시는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그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가공의 정보가 아닌 예, 좀 가짜란 말은 순화해서 가공의 정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공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공의 정보가 아닌 실제 관측된 정보, 관찰된 정보를 넣으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러니까 요 과제형 사업계획서 말고요. 회사 자체형 사업계획서나 사업 비전을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요.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영사가 있는데 이만큼 팔 것 같아요. 나는 같아요. 라는 그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양질의 자료를 구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뭐 여태까지 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업을 지도해 봤을 때 시장 규모나 시장 조사 자료를 가지고 혹은 경쟁품의 내용을 가지고 딴지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맞아요. 없지만 중요한 건 기업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제 그거를 이게 어쨌든 뭐 추정치라는 값을 내야 되잖아요. 매출이든 시장 규모든. 그러면 그때 활용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있잖아요. 시장 조사 자료라는 게 우리가 검색하면 딱 나오는 자료들도 있지만 많은 자료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요.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시장 조사 자료가 딱 정형화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다시 와버리셨네. 예. 가덕이 다시 왔어요. 저 위원님께서 저기. 근데 보통 이제 시장 조사 자료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보통 이제 전문 시장조사 기관에서 한 보고서. 그래서 보통은 뭐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무슨 시장에 대한 보고서라고 나옵니다. 또는 이제 협회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보고서가 또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가 맞습니다. 둘 다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 대부분은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료는 없어요. 보통 시장조사 자료로 하면 뭐뭐 들어가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큰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참여가 있는 플레이어라고 하면 나한테 경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 그리고 대략적인 매출 규모, 그리고 제품의 종류, 그리고 제품이나 부품에 따른 시장의 규모,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사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돈 주고 살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4,960불, 이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서 2020년까지 자료를 5년치의 자료를 한 것이고, 뭐에 대한 자료라면요, 핑거프린트 아이덴티케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지문 인식 시스템에 대한 시장 자료예요.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조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에서 2022까지를 포캐스팅 한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년이 지난 자료인데, 이게 제가 어제 검색한 자료예요. 어제 검색해서 여기에 자료 3을 넣은 겁니다. 4,960불, 5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만약에 올해의 조사한 자료를 내년 2020년부터라고 해서 자료가 나오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보통. 비싼 건 2,000만 원이 넘기도 해요. 물론 이 시장 조사 자료의 뎁스에 따라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종류,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그리고 부속품이나 부분품에 대한 시장 규모, 매출의 각 플레이어들의 매출 액수, 주력 종목, 주력 제품,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조사된 자료는요, 2, 3천만 원씩 갑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기업들이 이거 돈 주고 한 해 쓰겠다고 사진 않죠, 보통은. 아주 마케팅이나 이런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나 보통 하는 행동입니다. 중견기업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하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자리를 못 사요. 기업들은 어떤 걸 원하나요? 돈이 안 들고 이리 디테일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인디케이션이라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맞춰서 뭔가를 할 텐데 라는 바람이 커요. 실제로 대표님들 얘기하다 보면은요, 시장 조사자를 갖고 있는 대표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개의 기업을 다 면담을 해보고 진행해봤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중에는 100억이 넘는 규모의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조사 자료 가지고 있는 기업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게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잘들 하세요. 해당 분야에서. 어쨌든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시장 조사 자료 있어 봐야 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디테일한 시장 조사 자료가 이분한테 필요할까? 시장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마켓 시어가 이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얼만큼인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거나 유지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럼 굳이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다는 것과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핑거프린트 시스템 만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는 핑거프린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순위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굳이 부속품이나 유사품이나 주변품이나 아니면 각 기업의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뭐뭐뭐 디테일 다 이걸 알아야 될까? 이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부분만 알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어려운 게 좀 있긴 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핑거프린트 시스템이 맞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만 우린 개발하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그 핑거프린트를 보호하는 쉴드, 그러니까 유리만 우리는 개발하는 회사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분품이잖아. 그거에 대한 시장 조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는 없습니다. 그냥 핑거프린트 시스템, 핑거프린트 발음이 꼬이네. 아이덴티피케이션, 발음이 안 됩니다. 시스템, 이거에 대한 시장 조사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가 센서는 있을 수도 있겠다. 센서는 좀 마켓이 크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어떤 기판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지만 큰 의미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별 잘 하셔야 돼요. 기업한테 시장자료 좀 사시죠? 이 한두 푼도 아니고 미니멈 500만원짜리를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있기는 좀 세월이 지난 거. 큰 의미는 없죠.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 기업들이 어쨌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아요. 왜냐면 한 사람 인건비인데 한 달.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있냐면 add to bucket이라는 게 있고 free sam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add to bucket은 500만 주고 사겠다는 얘기고 free sample은 뭐예요? 이거 무상 샘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프리 샘플 요청 딱 누르면은 거기다 싹 사유를 쓰고 회사 이름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딱 해서 딱 보냅니다. 국내 기업은 주로 없습니다. 이런 이 글로벌 규모의 그 마켓 리서치 컴퍼니가 없어요. 별로 없는데 해외 쪽이 많아요. 주로 미국, 캐나다 쪽이 많은데 유럽에도 좀 있고 그쪽 영어로 해서 딱 보냅니다. 그러면 딱 요렇게 옵니다. 보세요. 웬 파이 그림 하나 들어가 있고 뭐 몇 가지 명칭 글 좀 있고 숫자가 없어. 이게 프리 샘플이에요.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거는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커버가 같이 오니까 멋지게 생긴 커버가 같이 옵니다. 이렇게 무슨 시장조사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와요. 커버에서 이렇게 전시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파일을 만들어 시장조사 파일에서 딱 넣고 우리 이런 시장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게 한번 그런 커버용을 만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보시게 되면 텅텅 비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숫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리 샘플도 사실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정리 한번 쫙 했어요. 여기 이건 뭐냐면요.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인터넷 정리되는 거 제가 퍼다가 약간 편집을 한 겁니다. 각각의 정보통신 관련 분야나 뭐 일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곳들에 대한 사이트를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장조사 자료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자료 찾아야 되는 거야? 딱 열어봤더니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렸는데 이거 갖기 위해서 열어보면 아니고 저거 갖기 위해서 열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그럼 시장조사도 있긴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찾기가 좀 어렵긴 해요. 뭐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찾냐를 내가 다 보여주게 얘기하려면은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IT 지식 포털 보면 IT 파인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니파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IT에 관련된 시장 통계 분석 자료를 여기 제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요 IT 파인드 니파 제공하는 자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예요, 사실은. 이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자료를 다 여기서 저기서 가져다 짜집기 하거나 아니면 그 시장 조사 자료에 내용을 그대로 전문을 발췌해서 인용을 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리서치 펌에서 하는 자료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보면 이제 랭키닷컴이라 해서 이거는 뭐 정부기관 사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웹사이트 분석평가 서비스를 전문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거 그 홈페이지 그 뭐죠? 온라인 쇼핑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좀 얻는 데 쓸 수가 있죠.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트래픽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사이트 순위나 아니면 뭐 접속자 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료를 좀 얻을 때 쓸 수 있죠. 부분 유료, 부분 유료입니다. 부분 무료, 부분 유료. 정부기관에서 만든 거 다 무료예요. 근데 회원가입만 하면 돼요. 랭키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식마당이라고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것도 니파에서 하고 있는 지식마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 그 정책이나 법령 같은 내용을 좀 제공을 해요. 그 통계자료도 제공하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있고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보고 자료를 보통 냅니다. 정기적으로 냅니다. 여기는 이제 다 넣지 못했지만은 의료기기 산업 관련된 거는요. 그 의료산업진흥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도하고자 하는 이 기업의 업종이나 제품과 관련된 협회 또는 그 기관, 진흥원이나 이제 정부 출연형 같은 게 있죠.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공사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면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발행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자료냐면요.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이런 제목을 냅니다.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인가 거기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맞는 것 같아.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혹은 격주로 잡지를 계속 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되게 좋은 자료 들어가 있어요. 이번 달은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 다음 달은 고리식지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 다음 달은 초음파 장비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 이런 식으로 줄기차게 냅니다. 돈이 많은 기관이에요, 거기가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들이 발행해는 만들어 놓은 유료 서비스 자료들을 모아다가 서머에서 올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모든 부분을 발췌하지는 않고 일부분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요 발행 기관에 대한 표시를 분명히 해가지고 넣으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발행합니다. 이게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정보통신 관련 분야인 거고요. 또 보면 경제사회 관련 분야인 것도 있어요. 셀이 아시나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보면은요, 거기도 회원이긴 한데,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도 SNS 기능이 있어가지고 정보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요. 남이 올린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내가 정보를 올리잖아요? 그럼 정보를 올린 것만큼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접속할 때마다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남의 자료를 가져올 때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거는 참 구하기 편해요. 기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가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그 연구개발 지도하러 갔지만 하다 보니 마케팅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한 관련 이제 마케팅 관련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나와 있죠. 뭐 국내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연구 자료, 경기 관련 지표나 산업 동향, 교육 조건, 국제 주제 통계 자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이 삼성경제연구소인 것 같아요. 셀이. 자주 접속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합니다. 접속할 때마다 포인트 지급하잖아요. 가끔가다 이벤트도 해요. 뭐냐면은 무슨 저기 그 사행시식기 이벤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게임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을 주거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재밌어요. 이게 잘 해놨더라고요. LG경제연구소는 제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LG경제연구소는 좀 제한적이에요. 정보가. 그 삼성경제연구소만큼의 어떤 SNS 기능이 좀 없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주고받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올라와 있는 정보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정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세리하고 이제 제리하고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에도 많아요. 많은데 다 찾아 쓰려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싶어서 그냥 이 정도만 씁니다. 그 대체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 자료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 강의 자료에 좀 담으려다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안 담았는데 자료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찾거나 시장 규모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경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도와줘도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하면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업계획서 하나를 완료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여기 들어가는 시장 조사 자료, 경제품 자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 했을 때, 부품에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구장비 자료에 넣어야 되니까. 가격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얼마 들어 수량도 파악을 할 거고. 그런 기초 자료 조사하는 데만 내가 보기에는 꼬박 3, 4일이 걸려요. 이게 정보가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습이 좀 돼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찾는 편이긴 해요. 근데 빨리빨리 찾는 편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문서냐면 PDF 문서가 많습니다. PDF 문서는 보면은 그 검색하기 기능 아시죠?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검색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만 별도로 검색하세요. 전체 다 읽으려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작은 거는 뭐 몇 페이지짜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 기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몇 페이지냐면은 400페이지, 5페이지 그래요. 근데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물론 목차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검색어 중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숫자만 찝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찾은 검색 자료가 있고 동일한 내용인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찾은 검색 자료가 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거나 동일합니다. 사실 두 군데의 자료에서만 동일한 포인트를 발견해도요, 이 자료는 신뢰성이 있다. 이 자료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료를 이 사람들도 어디서 발췌해 왔는지 이는 파악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쓰게끔 돼 있어. 여러분도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요, 외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한다고 쓰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자료 인용한다고 쓰라고 돼 있어요. 시장 조사 자료 당연합니다.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시장 조사 자료 썼어요, 내가. 근데 거기에 어디서 인용해 왔다라는 근거를 안 썼어. 그러면 이 시장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파악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출처가 어딘지. 근데 이런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자기들 자료가 아니고 외부 자료를 갖다 차용한 것 같은데 어디서 차용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 그럼 그냥 대외경책정제연구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문서가 발행된 연도 쓰시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통계 소비자 조사 관련된 사이트들도 있어요. 이게 그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쓸모있는 자료예요. 대한민국이 그 2017년도에 10차 그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했어요. 이게 그 대한민국 표준산업 분류된 게 꽤 오래전입니다. 그 유엔이 지정한 그 글로벌한 스탠다드인 표준산업 분류 방식을 본따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만들었죠.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2017년도에 개정할 때 무엇을 넣냐면요. 거기에 이제 그 태양광, 태양에너지 서비스, 드론, 이런 3D 프린터 이런 게 들어갔어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데 어떤 산업 안에서 GDP가 차지하는 양이 너무 협소하거나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안 들어갔다가 2017년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화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 그 GDP 안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넣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면요. 잘 만들어놨냐면요. 사실 이 통계자료, 이 표준산업분류의 기초는 그 클라크의 산업분류 기준에 준해요. 거기 1, 2, 3차 산업이 분류해놨잖아요. 1차 산업, 광업, 임업, 수납 이런 것들, 광업 그런 거. 2차 산업은 제조, 원료 갖다 만드는 게 제조죠. 3차 산업 서비스. 그럼 그 만든 제품을 3차 산업에서 제품화시켜 서비스화 시키죠. 그래서 보통 3차 산업의 규정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준산업 분류 이게 기본 틀이 사실은 요 클라크의 산업 분류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목차를 차지하는 부분은 제조입니다. 2차 산업 부분이긴 해요. 농업은 되게 작아요. 대한민국 농업 비율이 2%, 3%가 채 안 돼요. GDP 비율이. 그리고 저기 그 서비스 가장 많아요. 서비스가 차지하는 게 거의 50%가 넘어가요. 60% 거의 다 될 거예요, 아마.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제조업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통계자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약 세세 분류하면은 약 2,00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럼 2,000가지 산업에 대해서 통계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연간 이 기업, 이 산업이 만들어낸 GDP가 얼마다. 고용인원은 얼마다. 심지어는 산재 사고는 얼마다. 뭐뭐는 얼마다 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해외 쪽에 다른 건 보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거의 모두 다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자료를 기초대에서 받아가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가공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통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숫자 자료를 다운받아서 내가 가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죠. 그럼 거기 그 자료에 대한 출처를 어디 쓸 수 있어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준, 그리고 그 기초로 하여서 정보를 가공함,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써도 된다.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보면 서비스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750여 종의 국가 승인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0대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인구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간에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보면 정보 공개율이 좀 높은 것 같긴 해. 정부 정책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일부는 그렇지 않잖아. 알잖아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녹음되고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 일부는 그렇지 못하죠. 예. 많은 것이 좀 막혀 있다라죠. 언론에서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 같은 거는 이제 요거는 그 전문 기관입니다. 주로 마케팅 쪽. 마케팅 및 전략 분야, 마케팅 전략 분야에 그 초점에 맞춘 전문 기관이고요. 여기서도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국회도서관 주로 논문 자료 찾아봅니다. 여기서는 저는 전자국회도서관은요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논문 자료가 좀 많이 나와요. 사학기 쓸 때요 그 보통 우리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논문 자료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성에서 어느 몇 년도에 어느 뭐 학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 그래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음. 이거를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시급함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쵸? 그때 이런 거 딱 뜨면 좋아요. 근데 이 논문 자료 단호할 필요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논문 자료 다운받았다. 근데 논문 자료 다운받는 게 100%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국회도서관에서 100%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국회도서관에 수정되어 있는 논문이 있고요. 그거는 학교나 아마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 비용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논문만 전문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또 따로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유료입니다. 유료. 돈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엄청난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논문 한 편에 몇천 원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비싼 거 이제 값어치 있는 게 보통 뭐 만 원 따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논문 자료 활용만 잘해도 사업계획서의 신빙성과 퀄리티가 아주 많이 올라간다. 즉, 이 데이터를, 이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냐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갤럽은 뭐 워낙에 유명한 그 시장 그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대체적으로 이 하이 퀄리티의 정보는 다 유료입니다. 돈 내고 써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싼 비용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제공을 해요. 뭐냐면 이거 참 중요한 정보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갤럽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그 시장 정보를 시장 조사 기관들, 유료 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고 아까 보신 뭐 400만 원, 500만 원 하고 막 1000만 원 하는 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서머리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타이틀. 이 시장 조사 내용의 타이틀을 딱 넣어주고 그 밑에 뭘 넣어주냐면요. 몇 년도 몇 년간 조사에 의하면 무슨 시장은 얼마로 추정이 되고 향후 얼마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플레이어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시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임. 이 정도의 서머리 자료는 제공을 해요. 그거 한 장만 있어도요. 사업계획서의 거의 30%가 해결이 돼요. 좀 과장인가요? 30%는? 어쨌든 왜 30%라고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사업계획서 양식이 바뀌었죠. 작년에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내용, 황당하진 않아요. 사실 원래 써야 되는 건데 좀 디테일을 바뀌었지. 사업성 부분에서 보면은요, 기술성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어. 근데 사업성 부분에서 보면은요, 내가 왜 그런 포캐스팅, 즉 매출액과 향후 5년이나 6년 동안 매출액과 생산량에 대해서 왜 그런 포캐스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돼. 그 말인지 알죠? 그 네모박스에 이렇게 돼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기에 나온 서머리, 이런 시장조사기관이 만들어 놓은 서머리에서 내용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넣는 거야.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뒤에 예를 보여줄 텐데 2차 전지나 슈퍼카패시터 이 뭐냐면은요. 고농도, 고농축 아주 하이 그 전력을 가진 아주 높은 초고 전력 전지를 보통 2차 전지나 이제 슈퍼카패시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슈퍼카패시터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다른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품 시장 자세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 그걸 어떻게 유추하는지를. 근데
이런 정보 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서머리에다가 자료를 발췌해서 관련 있는 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이런 규모인 거로 보아서 이 시장도 똑같이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써주는 보통 방법이 있죠. 예. 그 닐슨 코리아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뭐 똑같아요. 한국갤럽이 하는 일이랑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서머리 자료를 얻을 수 있죠. 또 볼까요? 이 광고 마케팅 관련도 있어요. DMC 리포트, 이거 이제 민간 기업이고요.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사죠. 여기서도 이제 통계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나 마케팅 관련 통계자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지 오브 더 월드라 해서 그 광고에 대한 전 세계 광고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다 보면 되게 쓰기 어려우실 거야. 영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 되시는 분들은 광고 관련 통계자료가 필요하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와칭닷컴이나 이제 매셔블 전부 다 민간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이트 아니고요. 다 전부 영어 사이트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DMC 리포트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외에 요 광고 마케팅 분야에 관련된 민간 사이트가 많지 않더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그쪽으로는 시장 조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광고 시장이 크진 않아요. 대단히 크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망 기술 관련 시장 규모는 제가 눈에 강조하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요 사이트를 그대로, 링크 그대로 따라가면은 성장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시장 동향이 나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업데이트가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계속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돼요. 리스트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지만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정기적이지 않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한 사이트예요. 그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 안에 보면요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품에 관련된 검색어를 골라서 검색하시냐, 아니면 시장 조사자를 찾든지. 보통 목차에 보면은 시장 동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술 동향, 시장 동향,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기업들 동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페이지를 이동해서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시장 규모가 아주 잘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아주 잘.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사실은 나와 있는 기술의 종류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종류는 좀 한정되어 있어요. 주로 뭐냐면은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성장 기반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신성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크게 두 부분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보통 한 12, 3개 정도씩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물론 12, 3개 안에도 한 대여섯 개씩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류되어 있지만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다. 자, 유추해내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요것도 하나 또 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트라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해외시장 뉴스라고 있어요. 메뉴에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정보 동향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라별로 나와. 얘들은 코트라는 뭐예요? 무역진흥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야? 나라별로 무역 현황, 산업 현황,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에 어떤 환경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특화된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스포츠 테이프 시장 동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테이프에 대한 시장 동향을 찾는데 나라별로 특화된 정보를 찾기가 쉬울까? 그렇지 않죠. 어려울 거예요. 2019년 4월 15일에 등록되어 있죠. 최근 자료입니다. 근데 이 코트라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현지에서 얻어요, 보통. 현지에 가면은요, 코트라의 그 주재원이 있어요, 거기에. 현지에. 그럼 보통 그런 주재원들이 보통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디서 잘 얻을까요? 독일 현지 시장 조사를 발췌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여기 들어보면 좋은 자료 많이 나와 있어요. 금액에 대한 거, 그리고 경쟁품에 대한 거, 각각 마켓 시어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가급적이면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기에 아주 유용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 코트라가 있고요. 그 온라인이나 신문 기사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나와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장 규모를 쓸 때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뭔가 찾아봐야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국내 경설 경기 3년 후만 끝나간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2018년 6월달 자료입니다. 꽤 최근 자료예요. 근데 보면은요. 여기 시장 규모가 나왔죠. 2018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 해가지고 올해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지난해 대비 14.7% 감소한 136조 8천억이다. 그러면 이거야. 이게 2018년도 상반기의 건설 시장 규모야. 대한민국 국내에. 더 많은 기사를 만약에 검색어를 관련 검색어를 찾아보면은 더 많은 기사 찾을 수 있겠죠. 거기에 더 다양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해외 시장, 해외 건설 수주 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목이 좀 건조해지면 목이 자꾸 말라요. 목이 따끔거려, 뭐 말하다 보면. 그래서 신문이나 온라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제가 주지해두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게으름을 못 찾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쉽게 찾는다는 의미가요. 단추 딱 하나 누르면 딱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주먹구구로 찾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유추해보는 방식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기사나 기관들이 확인해준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없는 자료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이게 회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 반복적으로 이제 뭐 시간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는 사실 핑계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잠깐 쉽니다. 보통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 휴게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휴게소에서 뭐 담배를 피우건 뭐 밥을 먹든 음료를 마시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핸드폰 얼마 좋아요, 요즘에. 여기다 찾아요. 비슷하게 나왔어. 그럼 링크 복사, 네트워크에다 보내놓으면 돼. 그 나중에 컴퓨터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저녁 때.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못 찾겠어요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이기도 해요. 이런 거는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도할 때. 자, 이게 그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예시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추정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2차 전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하고 좀 틀리죠, 모양이. 납작하고.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어떤가요? 사용 기간이 길죠. 물론 이제 이 볼티지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 보통 어디에 쓰이나요? 이런 거. 이런 스마트폰이나 시계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데 쓰입니다. 얘를 주로 이제 모바일 기계에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죠. 크게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근데 이 이체전지라는 놈이요.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2차 전지에 양극을 연결시켜주는 터미널이라는 게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금속성 케이스가 있고 금속성 캡이 있습니다. 뚜껑이죠. 그리고 가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가스켓이 왜 필요하냐면요. 2차 전지에는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가 전해질이라고 그러죠.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전해액이 이게 저 화학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생성시키는 건데 요놈이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놈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느냐? 가스켓이라 쓰는 거예요. 가스켓이 뭐예요? 뭔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스켓이죠. 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가스켓을 중간에 넣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캡과 케이스를 밀착시켜줘서 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가스켓이야. 근데 2차 전지하고 시장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시장 조사가 나옵니다. 뭐 리튬 2차 전지, 뭐 2차 전지 국내 기술 및 시장 동향, 2차 전지 시장 리튬 이온 전지 호조,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등등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관련 정보들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 가스켓이라고 치면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불안해도 2차 전지 가스켓에 대한 시장 정보는 없어요. 이게 가스켓입니다. 실제 가스켓이에요. 실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스켓입니다. 제가 지도해서 이번에 과제 받은 그 기업인데 대한민국의 2차 전지용 가스켓을 만드는 회사는 이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돈 잘 벌고 있습니다만 사업 확장이 잘 되질 않아. 왜냐하면요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마다 다 가스켓이 틀려. 모양이나 그게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 하나 개발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사전 쪽에 많이 이게 크기가 얼마큼일 것 같아요? 보시기에 위원님 얼마큼 크기일 것 같아요 이게? 새끼 손톱은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제 10mm, 6mm 사이즈도 있고요. 여기 3mm짜리입니다. 3mm.
3mm짜리를 사출로 뽑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3mm짜리에 대한 금형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웬만한 기술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 회사는 특히 작은 정밀 소형 금형에 특화된 회사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일본 제품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2차전지 가스켓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2차전지를 소비하는 2차전지 제조사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규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스탠다드 규격이, 스탠다드 규격은 있어요. 2차전지 크기에 대한 규격, 직경, 높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압.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규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수요처의 입맛에 맞게 가스켓을 계속 변형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놈의 특성상 너무 작다 보니까 분량률이 높아.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수요는 많이 있어 실제로. 근데 수요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의 분량률만 줄여도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단가가 조정되고 굉장히 경쟁력을 갖겠다. 근데 참 어렵다. 분량률 낮추는 게 이게. 3mm짜리, 제작이 3mm짜리 제품에 대한 분량률을 낮추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방법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좀 정보 같이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번에 도와줬어요. 받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2차전지 가스켓입니다. 3mm짜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시기에는 커 보이죠? 확대, 이거 저기, 그쪽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쪽에 굉장히 좋은 현미경 장치, 촬영 장치가 있더라고요. 현미경인데 카메라야. 현미경 촬영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 찍어서 내더라고요. 이거 만들어내더라고요. 검사할 때 쓴대. 보면 모양이 되게 반듯하죠? 별로 흠집도 없고, 버라고 보통 부르는 플라스틱 사출물 만들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무슨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 뭐 넓적하게 길다랗게 생겨. 사출 잘못하면은. 근데 벌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게이트라고 하는 그 수출물이 나와서 그 금형의 주형 틀에 들어가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그 터널이 있겠죠. 고기에 생기는 게이트라고 부르는 생기는 그 똥 같은 게 있어요. 꼭 붙어 있어, 사출물에 보면. 근데 얘는 그것도 거의 없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전격이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파이 3mm짜리야. 물론 10mm짜리, 6mm짜리도 있습니다. 좀 볼만 할 거야, 그런 건. 3mm짜리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시장 규모가 필요해. 과제를 받으려면요.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왜 필요하죠? 사업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시장 규모가 있다라는 걸, 사업성을, 규모를 보여줘야지 만들면 팔 수 있다라고 판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장 규모 없어요.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워요. 그만큼 시장이 작아요라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팔 데도 없는 걸 왜 만들어요? 라고 말하겠죠. 팔 데도 없는 걸 뭘 믿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죠? 팔 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규모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2차전지 가스켓에 대한 시장 자료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2차전지 전체 시장 금액을 넣고요. 그걸 2차전지 생산량으로 나눠줍니다. 2차전지 생산량도 나와요. 시장조사 보면 보통 많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2차전지의 평균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 2차전지 평균 단가 곱하기 요 2차전지 가스켓 가격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가스켓에 대한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가스켓에 대한 평균 단가 곱하기 2차전지 생산량을 다시 곱해주면은요, 2차전지 가스켓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치로 쓸만하겠죠. 그러면 평가위원도 그래요. 본인들도 시장 조사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적인 방법으로 시장 조사 자료를 추정해냈다. 시장 규모를. 이게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추정해서 내놓는 시장 조사 자료가 많습니다. 정부기관들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시장 규모 추정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추정치라고 표시하고 어떻게 추정했다라고 추정에 대한 근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합리적인 계산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실제로 그 시장에 대한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계산식까지 넣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과제이거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을 넣어주면 좋죠. 근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게 복잡한 공식은 아니죠. 근데 간단히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완성품이 2차전지지 않습니까? 부품이 가득해지고 그럼 완성품 시장인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에 가스켓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 비율을 적용해서 시장 규모를 추정함. 이렇게만 써줘도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알아먹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한 시장 규모에 거기에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다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가 있지만 이 시계에 대한 완성품에 대한 시장은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초침에 대한 시장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초침에 대한 시장 비율을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시계가 만들어지는 개수에 가스켓의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스켓이래. 이 초침의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침에 대한 시장 규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정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대체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때요? 제품들이 주로 어때요? 대부분 다 부품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 멘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다 부품입니다. 부품이다 보니까 이 부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시장 조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일본이 이제 무역보호 조치로서 취한 게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또 한 가지 이게 반도체를 클렌징하고 린싱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적외선 처리하는 게 포토레지스트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다 금지는 아니고 까다롭게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공정부품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정부품. 뭐냐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소모되는 부품. 즉 이 제품에 장착되는 건 아니지만 소모되는 부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원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이는 마우스가 있어. 마우스에 대한 시장 조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에 들어가는 이 클릭하는 손잡이에 대한 시장 규모나 이 휠에 대한 시장 규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 추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끝내고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사항은 없었는데 단순한 내용이에요. 실행자 입장에서 단순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어요. 위원님들 중에서 시장 조사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시장에서 저도 못 찾죠.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이 서비스가 완성품인지 혹은 부품인지 아니면 공정부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시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부품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공정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 지식은 이미 기업이 갖고 있겠죠. 해당 기업이.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가격도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이게 완성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완성품에 대한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정 금액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공정 부품을 사용하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비율을 곱하면은 그 공정 부품의 시장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정을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달도 일정 잡았는데 내가 늦지 않았네, 일정을. 어저께 내가 이게 빨리 작성하고 보내느라고 내가 안 넣었나 보다. 20 며칠인데, 하여튼 20 며칠 맞아 공지될 겁니다. 그때는, 아직 사실 제가 이거 무엇을 강의할까 결정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이맘때 위원님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걸 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중요한 때죠. 내년도 사업 준비해야죠. 발빠른 위원님들이 벌써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나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좋은 강의 많이 할게요. 그동안 내가 너무 후져가지고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관련된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오시네요. 네, 별로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목요일이죠. 좋은 목요일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